안녕하세요. 레진아트 자격증 과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강과 2강은 이론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강하고 2강에서는 레진아트의 이론, 그리고 레진아트 도구 및 조색,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좀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강부터는 실습이 들어가는데요. UV 레진과 크리스탈 에폭시 레진 두 종류의 레진을 사용하셔서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강에서는 레진 아트 이론에 대해서 하시는데요. 레진이란, 레진 아트에서 레진은 유기 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로 천연 수지와 합성 수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공예에 사용되는 제품은 모두 합성 수지로 된 레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레진 아트 자격증 과정에서는 레진 용액을 이용하여 만드는 공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품이나 액세서리 또는 그림의 코팅 작업 등에 또 사용이 되며 레진으로 조형 작품 제작도 가능합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레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에폭시 레진, 에폭시 레진은 이제 이액형이라고 해서 주재와 경화제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인데요. 이 믹싱 비율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꼭 제품을 구입하셔서 2:1 비율, 3:1 비율 또는 1:1 비율을 확인하셔서 작품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에폭시 레진은 상온에서 자연 경화되며 경화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시간에서 24시간 또는 48시간까지 걸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레진은 작업하는 곳의 습도 또 온도에 따라 경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두께가 있거나 넓은 작품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에폭시 레진이고요. 이 에폭시 레진의 제품을 경화시킬 때는 경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 작품을 경화시킬 때 덮개 등으로 좀 덮어서 먼지 등으로부터 좀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레진도 그렇고 UV 레진도 그렇고 작업 시에 이제 냄새가 조금 나는데요. 그 냄새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스크, 장갑, 보호경 등을 착용하시기 권장드립니다. 레진을 작업하실 때 손이나 원치 않게 다른 곳에 묻었을 때는요. 레진 클리어나 소독용 알코올로 닦아내시면 되세요. 에폭시 레진 용액은 작품 완성 후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황변 현상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황변 현상이란 경화가 끝난 레진이 점점 갈색으로 색깔이 좀 변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레진은 많이 보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진 구입 시에 UV 안정제가 들어있는 아트용, 공예용 레진을 구입하시면 더 황변 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레진의 종류 중에 저희가 지금 에폭시 레진, 크리스탈 레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UV 레진이 있습니다. UV 레진은 에폭시 레진하고 달리 두 개의 경화제를 섞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하나의 레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비교적 중량이 좀 작은 제품들, 액세서리나 아주 작은 미니 소품류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프레임이라고 해서 키링이나 이런 열쇠고리나 아니면 목걸이, 귀걸이 이런 프레임이 있는 반 제품에 사용하시기에도 용이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UV 램프 또는 LED 램프로 경화, 굳혀지게 하는 그 농도가 있고요. 경화 시간은 대략 1분에서 3분 정도이며
한 번에 경화시킬 때의 적정 두께는 5mm 내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들으셔도 내가 레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좀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 강좌부터 들으시면 실습을 이제 해보시면 너무너무 쉽구나. 딱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여기 이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UV 레진은 점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점도 UV 레진. 저점도 레진은 점도가 일단 낮아요. 그러니까 끈적거리거나 이렇게 묽거나 이렇게 하는 농도가 낮고요. 작은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저점도 너무 이렇게 묽은 형태라서 모양의 유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얇게 발라서 여러 번 작업을 조금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점도 UV 레진. 이거는 저점도와 고점도의 중간 농도인데요. 그 UV 레진이 저점도, 중점도, 고점도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명칭이 판매되는 제품에 따라서는 하드, 미디엄 이런 식으로 또 소프트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다 아시죠? 그게 농도가 약한 게 소프트구나, 강한 게 하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구입하실 때 조금 어렵다 하시면 구입처에 문의를 하시면 안전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겠죠. 중점도 UV 레진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작은 소품류, 액세서리 및 이제 평평한 작업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십니다. 다음 고점도 UV 레진. 강도와 점도가 가장 높고요. 마무리, 표면 작업 시 코팅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은 평평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위로 살짝 볼록하게 올라오는 코팅 효과도 줄 수 있는 게 바로 고점도 UV 레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저희가 저점도 UV 레진 용액 빼고는 중점도와 고점도는 실습 과정에서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UV 레진도 에폭시 레진과 마찬가지로 작업 시에는 마스크나 장갑, 또 보호경 등을 착용 권장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손이나 작업대에 묻었을 때는 레진 전용 클리너나 이제 소독용 알코올 또는 무수 에탄올로도 저는 좀 잘 닦이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레진의 종류에 의료용 또 레진 있잖아요. 주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희 레진 아트 자격증 과정에서는 이제 아트용, 공예용으로 나오는 레진 용액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레진 아트 작업 전후 UV 레진에 사용되는 몰드는 UV 램프 빛이 통과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이거 지금은 어떤 몰드를 사용하고 UV 램프가 뭐고 아직은 헷갈리실 거예요. 전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 수업 저희가 1강, 2강은 저희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으셔야 하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 부분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3강부터 쭉 내려가는 실습 과정에서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론만 보시고 레진이 너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아이들도 만들 수 있는 쉬운 공예 중에 하나가 레진 아트입니다. 레진 용액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로 사용하셨던 도구나 용기 등을 세척이 불가능하세요. 불가능하시고요.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는 미리 티슈 등으로 좀 닦아내거나 또는 이제 실리콘 재질이 아닌 도구나 용기 등은 사실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재질은 이 레진 용액이 굳고 나면, 경화되고 나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좀 코팅된 책상에서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 외에 종이컵에 사용하셨는데 얘를 재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우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레진은 경화될 때
레진을 만든 제품이 이제 경화, 굳어갈 때는 2% 정도 내외로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수축 현상은 UV 레진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요. 에폭시 레진은 수축 현상이 뭐 2%까지는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실습을 해보시면 하고 이제 알게 되세요. 레진이 경화되고, 레진이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굳고 나서의 마무리 작업인데요. 처음에 연마라고 해서 레진을 몰드에서 타령한 후에 사포나 전동 그라인더로 모서리 부분 등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레진을 예를 들어 뭐 티코스터, 평평한 티코스터를 만들었는데 모서리 부분이 뾰족뾰족 올라와 있으면 이제 사포나 그라인더로 잘 갈아주신 후에 코팅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 이제 가루나 사포나 그라인더로 갈고 나면 가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는 물에 헹구시면 되세요. 레진 제품 자체를. 얘가 경화가 다 된 후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뭐 변형이 되거나 쉽게 망가지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으시고, 저는 또 뭐 비누칠해서 씻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기를 닦아내신 후에 그 면이 사포나 그라인더로 갈은 면이 좀 자국이 남았다, 갈은 자국이 남았다 하시면 한 번 더 레진 용액을 그 제품 위에 얇게 펴 바르거나 얇게 도포한 후에 한 번 더 코팅 작업을 하시면 아주 반짝반짝한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연마 부분도 저희가 실습 과정에서 보여드리고요. 갈고 이제 코팅하는 그런 것도 다 실습 과정에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핀 바이스 등의 공구로 구멍 뚫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몰드로, 예를 들어 몰드에서 예쁜 동그란 모양이나 뭐 하트를 몰드로 만들었어요. 근데 걔를 목걸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제품에 구멍을 내는 작업입니다. 네, 금속 부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요. 이런 도구만 사셔서 구멍을 뚫고 이제 티핀, 구핀, 오링 등을 사용해서 부착,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실습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다음 커팅과 무늬 새기기. UV 레진이나 이제 에폭시 레진은 굳고 경화가 다 된 후에는 굉장히 단단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작은 모서리 부분은 가위로 잘릴 수 있지만 큰 부분을 커팅할 때는 니퍼 등으로 커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뭐 내가 이름을 새기고 싶다 하면은 뭐 진동 드로잉 펜, 뭐 이렇게 지직 하는 반지에 이름 새기는 그런 펜으로 새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레진아트 자격증을 취득 후에 이 자격증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레진아트는 제품 판매가 정말 많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뭐 이렇게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레진 티코스터, 레진 핀, 뭐 레진 아파 소주잔, 뭐 이렇게 작은 미니 잔, 도자기 용품에도 레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제품들은 공방이나 뭐 또 플리마켓, 또 요새 스토어팜, 뭐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뭐 쿠팡, 티몬 등에서 많이 판매가 가능하신데요. 각 판매처마다 다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판매처를 정하셔서 확인 후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클래스 운영,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 자격증반 수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레진은 원데이 클래스 하기도 너무 좋아요. 원데이 클래스도 좋고 또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더 흥미를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취미반도 가입하시고 또 이제 취미를 해보시다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자격증반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진아트 강사 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기업 특강이나 문화센터 출강, 학교 수업도 있는데요. 특히 이 문화센터 출강은 뭐 각 마트별 문화센터도 있고 뭐 백화점, 뭐 아니면 뭐 요새는 뭐 시에서 하는 도서관, 뭐 문화센터 강좌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해지시면 이런 문화센터 출강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저희는 그러면
1강에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레진 아트의 뭐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레진 용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1강에서는 레진 용액이 나뉘어지는 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에폭시 이액형 레진, UV 레진. 지금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뭐야 어려워 하시는데요. 진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처음 기초 그 실습 과정에서는 UV 레진으로 작업을 쭉 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에폭시 레진만으로 작업을 또 쭉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희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이 레진 아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2강 수업에서 이제 레진 아트의 뭐 도구나 조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3강부터는 실습에 들어갈 텐데요. 2강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